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글로벌 악재 시대의 현명한 종목 선정, 데이터 기반의 ETF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은 땡땡거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 들어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테이퍼링, 중국 부동산 위기, 코로나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 속에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고 말로만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게 아닌 데이터를 기반하여 현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 상응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연속성을 위해 지난 ETF 영상을 간략히 요약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벼락 거지를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생존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최근에 방시혁 씨 등 부자들은 전부 주식을 통해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역할 수 없는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인지하였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타이거 KLX, BBIG, K뉴딜 ETF를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시점 이후에 어느 정도 등락은 있었지만 지속 상승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대비 상승폭이 크네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ETF 자체가 자동 분산 투자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달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투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닷컴 버블, 리먼 브로더스 사태 등 각종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에는 무언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달러가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만 있었으면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가치가 반토막이 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많이 풀려있는 시기에 돈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주식 투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 알아본 결과 여러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고 싶은데 유망산업군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을 미리 찾는 것은 일반인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이 어려워요. 어떤 기업이 망할지 미리 알면 좋겠죠. 세 번째, 시장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떨어지고 나면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사후 분석뿐이죠. 마지막으로 언제 팔지 모르겠다. 근데 이건 반대로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팔아야 하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 돈을 덜 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아프간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는 북한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코로나 재확산, 확진자 수가 유례없이 증가한 상황이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라고 하죠. 제2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이라도 하듯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최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상 테이퍼링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을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테이퍼링은 간단히 정의하면 양적 완화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했고 한국 증시의 상승률이 도드라집니다. 최근에 테이퍼링 우려로 변동폭이 커진 기간 내에 대부분의 나라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만의 악재는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기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짓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역사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나서 금리가 상승할 때 미국과 한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알겠지만
두 증시 모두 테이퍼링 금리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악재가 있더라도 결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투자 전략을 같이 수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를 위해 세계적인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기둥이죠. 이들이 최근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겠죠? 크게 세 축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 두 번째,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M&A 확대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 AI 및 로봇의 투자를 확대한다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오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격언으로 돈의 흐름을 읽으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케이거가 약 10% 조금 안됩니다. 엄청난 성장률이죠.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보면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6배 상승했습니다. 바이오가 미래 유망 섹터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스마트 머니를 따라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겠죠. 다음으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상승 속도는 참 가관이네요. 케이거가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소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게임과 깊은 연관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분야니까 유망 종목은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그래, 유망 섹터는 알겠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존, 구글과 같은 업체를 못 살 거면 결국 분산 투자해야 한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아마존, 구글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구글은 어떤 회사죠? 인터넷 검색 업체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검색 시장을 92.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을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선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후, 알타비스타 들어보셨죠? 그 회사들은 구글 못지 않았고 오히려 구글보다 점유율이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인터넷 기업이 미래다 라는 멋진 결론을 내려놓고 하필 이 종목에 몰빵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쉽지만 야후와 알타비스타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턱대고 유망 섹터의 종목을 사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망 섹터일지라도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유망 섹터 자체에 투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워런 버핏이 말했습니다. 잘 아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라. 자신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에 분할 투자하라. 간접 투자에 대한 얘기죠. 간접 투자, 유망 섹터 자체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ETF 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최연만 수석 부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상황에서는 참 와닿는 얘기입니다. 아무 상품이나 팔지 않겠다. 그리고 왼쪽에 구글 검색 빈도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ETF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ETF 투자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일반 펀드 대비 투자 비용이 낮습니다. 이유는 매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상품의 투명성이 높습니다.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문 운영그룹이 재무제표 등을 분석하여 종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무제표 분석도 필요 없겠죠.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투자의 어려움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삼성 SDI 한 주가 70만 원이 넘죠. 근데 ETF를 투자하게 되면 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단돈 만원으로 삼성 SDI의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황금성이 뛰어납니다. 보통 펀드나 보험 해지하려면 며칠 몇 달을 고생해야 합니다. 위약금도 물어야 되죠. 근데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 수수료는 없겠죠. 그러면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구간의 투자 성과를 볼까요? 4월부터 6개월간 코스피는 0.3% 올랐습니다. 변동이 컸죠.
지리한 횡보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코스피 대비 많이 올랐네요. 자, 그럼 타이거 ETF 종목들을 볼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이 시장 수익률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종목을 구성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 전기차는 30%, 70% 가까운 수익률이네요. 개임은 NC 사태로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NC 사태도 나중에 제가 다루겠지만 아마 반등할 걸로 여겨집니다. 비록 이 기간을 정해두고 분석한 거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ETF 간접 투자 결과는 좋네요. 상승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오르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때 안정적인 투자처가 중요합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왜 수많은 ETF와 관련 회사가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의 타이거 ETF에 투자해야 하나 라고 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입니다. 세계 최저로 ETF 보수를 인하할 정도로 고객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친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이 고객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펼친다는 게 엄청난 성장 동력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성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유망 섹터에 ETF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건전성입니다. ETF도 망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본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 더욱 안심되는 구조입니다.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권호성 상무님께서 ETF 마케팅 상무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언론에서 말씀하신 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 보니까 미래혁신 기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습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서는 관련 미래혁신 기업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 보여서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 중에 뭘 사야 하나 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세 가지 ETF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BBIG입니다. 두 번째, 전기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관련한 ETF 설명은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정답을 결정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양적 완화 시대입니다. 인간은 항상 후회를 합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라고 할 때 투자할 걸 이라는 후회를 늘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벼락 거지를 면하고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식 투자가 무섭다? 투자가 두렵다면 일단은 안정적인 투자로 시작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을 ETF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긴 시간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